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선관위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 대통령 후보. 이분이 그 며칠 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보복을 하면은 자신부터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 사람들이 명백하게 헌법과 법을 어긴 것까지 덮어주는 게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죠. 물론 그 앞에 법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정치보복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뒷부분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가반역죄, 외환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에서 면제가 됐는데, 이제는 외환 내란죄, 즉 국가반역죄 혐의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물러난 다음에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허위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써가지고 수십조, 수백조의 손해를 국가에 끼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가 행해졌는데도 이건 정치보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도 되었으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만 한 건데, 이게 모든 정책이 문재인에서 나왔는데 문재인을 무슨 성역시 해가지고, 퇴임한 문재인을 성역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대못을, 심장에 박힌 대못을 뽑지 못한다면은 다음 대통령 할 일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오늘 김대중 칼럼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문재인을 역사 속에서 지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정권 교체를 이룩할 다음 대통령은 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대통령의 덕목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문재인 실정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혜성 같은 구세주의 등장을 기대한다. 오랫동안 출중한 지도자의 출현에 목말라 했던 전통 보수 우파로서는 세상을 바꿀 대통령을 고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색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난맥을 바로잡을 청소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문재인을 지우고 법치를 바로 세워 나라를 전통의 자유민주주의로 되돌려 놓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쳐낼 사원꾼을 원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식견과 안목과 자질을 두루 갖춘 사람이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는 우리 정치사에서 문재인 5년을 청산하고 지우는 것이다. 좌파 적폐를 가려내고 보수 우파의 지고한 가치인 법치, 공정, 질서, 안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문정권 적폐의 청산은 집권 이후 5년간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주택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부터 각종 불합리한 인사, 권력남용, 권력비리 감싸기 등을 낱낱이 들추어내어 이를 원상복귀를 시키는 일, 이것이 보수 우파 정권의 첫째 임무이고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다. 이에 못지않게 청산해야 할 것은 문 정권의 이념적 편향이다.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라는 미명 아래 취해진 굴욕적 친북 정책, 국내 좌파 이념의 고착화, 기존 안보동맹 개념의 전환 내지 폐기 등 나라 전체를 북한 앞으로 세운 문 정권 좌파 노선을 바로잡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적폐청산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지우기의 핵심이다. 새 대통령은 이런 문 정권 노선을 보수 우파의 원래로 되돌리거나 일부는 발전적으로 지향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일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떤 후보가 이런 문적폐 청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사회에서 이런 작업은 혁명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이런 작업은 법치적으로 다뤄줘야 한다. 즉 사법적 접근으로 문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야권에서 부상하고 있는 대통령 예비 후보의 선두주자들은 사정기관 출신이다. 사물을 법으로 사리로 처리하는 데 일생을 바친 공적자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 중에도 법을 다뤄온 사람이 여럿 있다. 여권에서는 사정기관 출신들이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야권 대권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주장 자체가 야권 주자들의 사법적 능력과 기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선 왕조 건국 초기 태종 이방원이 취약한 왕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정치적 청소를 단행했기에 그 바탕 위에서 세종이라는 불세출의 형군의 출현이 가능했다는 것에 유의해 본다. 나라의 경영을 책임지려면 모든 분야에서 식견을 넓히고 정책 기조를 세우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분야를 숙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새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박식하고 능통하기보다 삐뚤어진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전지전능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참모들을 쓸 수 있는 지도자의 통찰력과 포용력이다. 그 바탕 위에서 훌륭한 경세가 세종이 탄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국운이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여 정체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 황폐하고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미국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자칫 한반도의 미래일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새 지도자의 국가관, 안보관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적 가치관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소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계급투쟁론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그 불량식품을 먹고 이상하게 된 집단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적폐를 법의 잣대로서 촛불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서 심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문명 건설의 궤도로 복귀시키는 것, 즉 쓰레기 청소의 날이다. 쓰레기 대청소의 날이다. 하는 저의 평소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쓰레기 대청소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만든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총아인 지금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자는 오세훈 씨를 인간 쓰레기로 비유하면서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쓰레기 대청소하자고 했는데 쓰레기 대청소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본인이 쓰레기 대청소의 대상이 되는 날이 3월 9일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